혹시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 좀 지쳐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내 감정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호들, 그걸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늘 무언가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또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려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괜찮은 걸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슬픔이나 분노, 불안 같은 감정들은 그냥 걸림돌일 뿐이라고,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런 감정들은 꾹꾹 눌러야 한다고 배우죠. 이게 되게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마치 물속에다 공을 억지로 꾹 눌러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 잠시 동안은 어떻게든 붙잡아 둘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 공 어떻게 되나요? 더 큰 힘으로 펑 하고 튀어오르잖아요. 억눌린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고 좀 이상하게 뒤틀린 형태로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만약에 이 감정들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 신호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신호가 대체 어디서 오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바로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마음은 빙산과 같다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즉 의식하는 부분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그 물 아래에 잠겨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눌렀던 기억, 진짜 원하는 것들,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전부 다 저기에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수민 씨 사례가 있는데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그 만성 두통, 그 진짜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억눌러놨던 어린 시절의 감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대신 몸이 고통의 신호를 보낸 거죠. 우리 무의식은요,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되게 기발한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중 하나가 바로 투사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엄청 질투하는데 그 마음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아니야, 내가 쟤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쟤가 나를 질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바로 반복 강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꼭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고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의식이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상처를 어떻게든 치유해보려고 일부러 그 익숙한 고통의 상황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라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잡한 신호들 대체 어떻게 해독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느끼는 감정 신호들부터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두 가지 신호가 바로 우울과 불안입니다. 우울감은요, 종종 풀지 못했던 과거의 분노가 나 자신을 향할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고요. 불안은 반대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경고등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자꾸만 무시하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거짓자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가면을 쓰잖아요. 문제는 이 가면을 쓰고 사는 동안 솔직한 감정과 욕구를 가진 진짜 나, 즉 진짜 자아는 점점 더 깊숙이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숨어버린 진짜 나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한 도약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꾸준한 발걸음들이 그 시작입니다. 여기 나를 지키면서 자기 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둘째는 불완전한 나 자신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나에게 허락해주는 겁니다. 물론 마음만 돌보면 안 되겠죠. 우리 몸 역시
감정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저장하는 창고거든요. 그래서 몸을 돌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깊게 숨을 쉬거나 하루 20분 정도 걷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몸에 쌓인 긴장을 풀고 감정을 정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또 나를 지키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요. 우리는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표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싹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목소리들, 그 신호들을 따뜻하게 들어주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의 가치는 무언가를 해내야만 증명되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이죠.